무대 위에서 공연자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삶과 예술을 찬미하기 위한 스포트라이트, 박수, 음악이 갑자기 비극의 배경으로 변하는 순간 말이죠.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엔터테이너들 중 일부는 밀폐된 공간이 아닌 관객 바로 앞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섬뜩하고 가슴 아프며 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모든 것을 바쳤던 바로 그 장소, 무대에서 세상을 떠난 10명의 유명 인사들의 이야기를 다시 돌아봅니다. 1. 스티브 어윈은 생명 그 자체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위험을 경이로움으로 바꾸고 악어와 씨름하며 웃음을 짓고 심지어 가장 치명적인 생물도 존중받을 가치가 있음을 세상에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수백만 가족에게 그는 단순히 악어 사냥꾼이 아니라 두려움 없는 기쁨과 억제되지 않는 호기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9월 4일,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운명이 덮쳐왔습니다. 호주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서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던 스티브는 거대한 가오리에게 접근했습니다. 상어도 악어도 아닌 거의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지지 않은 생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가오리의 독침이 그의 가슴을 꿰뚫고 심장을 강타했습니다. 그의 제작진은 필사적으로 그를 살리려 노력했지만 상처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스티브 어윈은 겨우 44세였습니다. 세상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카메라는 모든 것을 담았지만 가족에 대한 존중으로 그 마지막 순간들은 결코 공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남은 것은 그의 유산이었습니다. 흔들림 없는 열정으로 살았고 수백만 명에게 야생을 돌보도록 영감을 주었으며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며 죽은 남자였습니다. 그의 상실은 전 세계 팬들의 마음에 바다만큼 큰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아트위 오웬 하트 1999년 5월 23일 경기장은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팬들의 함성, 불타는 조명, 마비투야 이유의 오버 더 엣지 유료 시청 이벤트가 펼쳐지는 것을 수백만 명이 라이브로 시청했습니다. 그의 카리스마와 진심으로 사랑받았던 캐나다 레슬링 스타 오웬 하트는 천장에서 슈퍼히어로 스타일로 입장할 예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장관을 이루고 잊을 수 없는 관중을 흥분시킬 묘기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그 장관은 공포로 변했습니다. 안전장치가 고장난 것입니다. 오웬은 거의 80피트 아래 링으로 추락했습니다. 그 쿵소리는 경기장을 침묵시켰고 함성 뒤에 으스스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방송은 빠르게 다른 장면으로 전환되었지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겨우 34세였습니다. 레슬러의 가면 뒤에는 아버지이자 남편이자 팬들과 동료 선수들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비극적인 죽음은 레슬링계를 뒤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변화시켰습니다. WWE는 안전 규칙을 영원히 다시 작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책도 자신의 예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고 마지막 추락이 수백만 명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오웬 하트의 기억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3. 브랜든 리, 그는 이미 전설에 속하는 이름 리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무술 아이콘 브루스 리의 아들인 브랜든은 할리우드에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뛰어난 재능과 부인할 수 없는 스크린 존재감을 가진 그는 잔인한 방식으로 운명이 개입했을 때 슈퍼스타덤의 문턱에 있었습니다. 1993년 3월 31일 브랜든은 그의 가장 유명한 역할이 될 어둡고 분위기 있는 영화 더 크로우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캐릭터가 총에 맞는 장면에서 총에는 공포탄이 장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총열 안에는 이전 사고로 남겨진 실제 총알의 파편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반가쇠가 당겨지자
그 파편은 실탄처럼 발사되었습니다. 브랜든은 쓰러졌습니다. 처음에는 스태프들이 연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그만큼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일어나지 못하자 패닉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겨진 후 의사들은 그를 살리기 위해 몇 시간 동안 싸웠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브랜든 리는 겨우 28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할리우드를 충격에 빠뜨렸고 촬영장의 안전 기준을 영원히 바꾸었습니다. 그 비극은 단순한 사고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떠오르는 스타, 유산을 잇는 아들이 세상이 그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보기 전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크리스티나 그림이 그녀는 겨우 22세였지만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목소리를 가진 밝은 별이었습니다. 크리스티나 그리미는 더 보이스의 결승 진출자로 처음 수백만 명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곧 그녀의 강력한 보컬뿐만 아니라 친절함, 따뜻함, 팬들과의 흔들림 없는 유대감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쇼는 같은 방식으로 끝났습니다. 크리스티나는 남아서 사인을 해주고 지지자들을 안아주고 자신의 빛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6월 10일 그 빛이 도난당했습니다. 올랜도에서 작은 콘서트가 끝난 후 그녀는 평소처럼 미소로 팬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군중 속에 한 남자가 총을 꺼냈습니다. 아무 경고도 없이 그는 총을 쏘았습니다. 크리스티나의 오빠가 그를 제압하여 대량 학살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막았지만 이미 피해는 발생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살아남을 수 없는 총알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살인자는 스스로에게 총을 겨누었습니다. 음악계는 얼어붙었습니다. 전 세계 팬들은 슬픔, 불신, 비통함으로 소셜미디어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렇게 온화하고 약속으로 가득 찬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폭력적으로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크리스티나 그리미는 그날 밤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삶의 아름다움과 연약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녹음과 기억 속에 여전히 울려 퍼지며 존재했어야 할 미래를 상기시켜 줍니다. 타이니팀 가성 목소리, 별난 정장, 믿음직한 우쿨렐레를 가진 타이니팀은 음악계에서 다른 누구와도 달랐습니다. 1960년대에 그는 Tiptoe Through the Tulips의 기이한 공연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조롱했고 어떤 이들은 그를 숭배했지만 모두가 그를 기억했습니다. 그는 기이함을 매력으로 바꾼 살아있는 괴짜였습니다. 1996년 11월 30일 미니애폴리스에서 타이니팀은 자선 행사에서 공연하고 있었습니다. 관중들은 그의 독특하지만 진심 어린 스타일에 웃고 박수치고 몸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공연 중간에 그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휘청거렸고 순식간에 무대 위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그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사인은 심장마비였습니다. 그는 64세였습니다. 타이니 팀의 죽음은 거의 시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관객 앞에서 노래하며 자신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그의 삶을 정의하는 일이었고 그 일을 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그의 죽음은 비극적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그만이 쓸 수 있었던 노래의 마지막 음표처럼 이상하게도 어울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것은 아무도 진정으로 재현할 수 없었던 진정성의 시대의 끝이었습니다. 차니르 칼 발렌다. 수십 년 동안 칼 발렌다는 대담함의 대명사였습니다. 플라잉 발렌다스 가문의 수장으로서 그는 관중들을 경외심으로 숨죽이게 만드는 숨막히는 고공 줄타기 묘기로 중력을 거부했습니다. 칼에게 위험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무대였습니다.
1978년 3월 22일 푸에르토리코 산호안에서 숄릿 3세의 칼은 또 다른 놀라운 위협을 준비했습니다. 콘다도 플라자 호텔의 두 타워 사이에 걸쳐있는 줄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물도 안전벨트도 없었습니다. 오직 바람에 흔들리는 얇은 케이블과 평생 예술가의 굳건한 의지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설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고 수없이 해왔던 것처럼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돌풍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줄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잠시 칼은 균형을 잡으려 애썼지만 운명이 이겼습니다. 지켜보는 군중 앞에서 그는 균형을 잃고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카메라는 모든 것을 포착했지만 그 영상은 생방송으로 방영되지 않았습니다. 팬들에게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죽음을 속여왔던 남자의 잔인한 마지막이었습니다. 칼발렌덱에 그것은 심지어 삶의 경계에서조차 그를 물러서게 하지 않았던 열정의 대가였습니다. 7. 바바라 웰든스. 바바라 웰든스는 겨우 35세였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1000번의 삶을 살아낸 듯한 영혼의 무게와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그녀는 떠오르는 스타였으며 그녀의 거칠고 감성적인 공연과 전국적으로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한 데뷔 앨범으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2017년 7월 19일 그녀는 렁페레 축제 무대에 맨발로 올라섰고 마치 그 순간을 위해 태어난 것처럼 따뜻한 불빛 아래서 빛났습니다. 그녀는 불꽃처럼 노래했고 모든 가사는 고백이었고 모든 음표는 영혼의 외침이었습니다. 관객들은 매료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마법은 깨졌습니다. 바바라는 발걸음을 옮기다가 알 수 없는 결함이 있는 전기 장비 위로 밟았습니다. 폭발도 극적인 불꽃도 없었습니다. 그저 갑작스러운 쓰러짐이었습니다. 그녀는 감전당했던 것입니다. 의료진이 그녀를 살리기 위해 달려왔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그날 밤 축제는 장례식으로 변했습니다. 위대함의 정점에 있던 젊은 예술가는 선택에 의해서도 시적인 의미의 운명에 의해서도 아닌 잔인한 기술적 실패로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애도했습니다. 음악계는 애도했습니다. 바바라 웰든스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약속했던 목소리였고 단 한 번의 심장 박동으로 도둑 맞았습니다. 8. 미사와 미츠하루. 일본에서 미사와 미츠하루는 단순한 레슬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이콘이었고 강렬함, 존중, 그리고 순수한 인내를 소중히 여기는 일본 프로레슬링 스타일인 프로레슬링 정신에 살아있는 구현이었습니다. 팬들은 그를 단순히 지켜보는 것을 넘어 숭배했습니다. 그의 에메랄드 그린 타이츠는 링에서의 명예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2009년 6월 13일 히로시마에서 미사와는 또 다른 일상적인 태그팀 경기를 위해 링에 올랐습니다. 군중들은 그가 전설적인 숙련도로 연이은 동작을 수행할 때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바꿀 순간이 왔습니다. 그의 상대는 그를 수플렉스하기 위해 들어 올렸습니다. 미사와가 이전에 수천 번이나 견뎌냈던 동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되었습니다. 그의 몸이 매트에 부딪히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미사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군중은 침묵했습니다. 의료진이 링으로 달려들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그의 척수 손상은 치명적이었습니다. 겨우 46세에 레슬링계는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한 명을 잃었습니다. 일본에게 그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적 보물의 상실이었습니다. 미사와는 그의 예술의 모든 것을 바쳤고 결국 그 예술이 그를 데려갔습니다. 링은 그의 왕국이었고
그의 마지막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9. 실버킹. 그는 세자르 콰우테목 곤잘레스 바론으로 태어났지만 세상에 그는 실버킹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스크와 카리스마로 그를 세계적인 스타로 만든 멕시코 레슬링 전설이었습니다. 멕시코 시티에서 런던까지 그는 루차 리브레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갔고 운동 능력과 연극, 명예와 볼거리를 혼합했습니다. 2019년 5월 11일 실버킹은 런던의 유서 깊은 라운드하우스 링에 올랐습니다. 관중들은 전율했고 향수와 흥분으로 가득 찬 밤을 기대했습니다. 51세에도 그는 팬들의 환호성을 위해 살았던 베테랑의 우아함과 열정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경기 도중 그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그는 갑자기 매트 위로 쓰러졌습니다. 처음에는 관객들이 공연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레슬링은 드라마를 기반으로 하니까요. 그러나 몇 초가 지나 침묵이 흐르자 이것이 연기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실버킹은 링 위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전 세계 팬들에게 이 상실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멕시코에게 그것은 한 국가의 스포츠 유산을 짊어졌던 전사의 몰락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것을 넘어 문화, 역사, 열정을 대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순간에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예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십 하시안 클래식 록 팬들에게 보스턴의 More Than a Feeling, 뒤에서 울려 퍼지는 쿵쿵거리는 드럼 소리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꾸준하고 강력한 비트는 1970년대를 정의하는 데 도움을 준 드러머 십 하시안의 것이었습니다. 그의 상징적인 앞으로 헤어와 끊임없는 에너지로 십은 단순히 박자를 맞추는 것을 넘어 록 역사의 일부가 된 찬송가를 이끌었습니다. 2017년 3월 22일 레전드 오브 록 크루즈에서 십은 다시 드럼키트 뒤에 앉았습니다. 팬들과 동료 음악가들에게 둘러싸여 그는 항상 해왔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래의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공연 도중 음악이 멈췄습니다. 십은 드럼 세트에서 쓰러졌고 그의 마지막 박자는 연주되었습니다. 그를 소생시키려는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떠났습니다. 그는 67세였습니다. 그의 가족, 밴드 동료, 그리고 여러 세대에 걸친 팬들에게 그것은 충격적인 상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달콤 쌉쌀한 방식으로 십은 자신이 살았던 방식 그대로 무대 위에서 사람들의 삶에 사운드 트랙에 리듬을 부여하며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공연은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록앤롤의 박동 속에 담겨 있을 그의 작별 선물입니다. 스티브 어윈의 야생으로의 두려움 없는 다이빙부터 오웬 하트의 수백만 명 앞에서의 비극적인 추락, 브랜든 리의 영화 세트에서의 치명적인 사고부터 크리스티나 그리미의 가슴 아픈 마지막 콘서트까지 각 이야기는 삶이 얼마나 연약할 수 있는지, 심지어 삶보다 더 위대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그렇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타이니 팀, 칼발렌다, 바바라 웰던스, 미사와 미츠 하루, 실버킹, 십 하시안 이들 모두는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정의했던 바로 그 장소, 무대에서 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은 단순한 헤드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우며 잊을 수 없는 시간에 갇힌 순간들이었습니다. 팬들에게 그 순간들은 여전히 울려 퍼집니다. 박수 뒤의 침묵, 쇼가 정말로 끝났다는 깨달음.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이 예술가들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소리, 공연, 유산은 계속 살아남아 삶이 영원하지 않더라도 열정은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고 예술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렇다면 당신을 가장 감동시킨 이야기는 무엇이었나요? 아래 댓글에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 전설들이 기억될 가치가 있다고 믿으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하고 마지막 막이 내려졌을 때조차도 밝게 불탔던 삶을 기리는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